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교통카드 관련해서 영상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드디어 5월부터 교통카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K패스가 출시된다고 해요. 쉽게 생각하면 기존의 알뜰 교통카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어떤 혜택이 있고 이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빠르게 알아볼게요. 우선 K패스의 개념부터 알아보자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사용한 금액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대중교통 요금 할인 10%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카드는 보통 전월 실적이 필요하거나 할인 한도가 3,000원이나 5,000원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K패스는 전월 실적 이런 거 전혀 필요 없고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누구나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타면 보통 왕복으로 타게 되잖아요. 그럼 사실 15회라고 하면 하루 왕복 기준으로 7.5일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K패스는 인구수가 10만 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출시했던 서울시에서만 이용 가능한 기후동행카드에 비해 훨씬 활용 범위가 넓어요. 특히 이번에 개통한 GTX 이용 구간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경기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일 거예요. 그럼 할인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크게 세 종류로 분류되는데, 일반형, 청년형, 저소득형으로 분류되고,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까지 할인이 된다고 해요. 저소득층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이고, 청년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그 외 나머지는 일반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최대로 할인받을 수 있는 상환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기존의 알뜰 교통카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어떤 점이 더 좋아졌는지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기존의 알뜰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 알뜰 교통카드의 최대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알뜰 교통카드의 최대 단점은 어플에서 출발 버튼, 도착 버튼을 눌러야만 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알뜰 교통카드의 할인 적용 방식이 거리에 비례해서 할인율이 달랐기 때문인데, 이제 K패스로 바뀌면서 무조건 정률 퍼센테이지로 할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출발 버튼, 도착 버튼 누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할인율보다 더 올라갔기 때문에 청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대중교통 1회 이용 시 무조건 30%가 할인 적용되고 한 번에 450원이 세이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몇 정거장 안 가는 경우에는 이동거리가 적어서 할인 금액이 그만큼 적게 적용됐는데, 이젠 일괄적으로 30%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 정거장을 가도 무조건 30%가 할인되는 거예요. 정말 안 할 이유가 없죠? 무조건 K패스 발급받아서 사용하세요. 자, 그럼 아마 핵심 내용은 이제 다 파악이 되셨을 거고 궁금한 점이 생기셨을 거예요. 바로 얼마 전 출시돼서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기후동행카드와 뭐가 다르고 어떤 게 더 이득인지 정확히 분석해 드릴게요. 우선 기후동행카드는 오직 서울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K패스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또는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경기도나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선택지가 K패스 하나뿐이에요. 그럼 이제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지 K패스를 사용할지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기후동행카드는 62,000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이고, K패스는 이용 건별로 할인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따라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이득일지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 사항은 기후동행카드 경우 7,000원이 추가 할인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년 기준으로 기후동행카드는 55,000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K패스는 52회를 탔을 때 54,600원이에요. 그래서 청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한 달에 대중교통을 53회 이상 이용하게 되면 기후동행카드가 이득이고 53회 미만으로 이용하면 K패스가 이득인 거죠.
이렇게 본인의 대중교통 요금 정도에 따라서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이득일지 달라지니까 본인의 패턴을 파악해서 잘 선택하시길 바래요. 특히 기후동행 카드는 3,000원 더 추가하면 따릉이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따릉이까지 같이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기후동행 카드를 선택하셔야겠죠. 저는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서 지금 대중교통 요금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럴 경우 당연히 기후동행 카드를 사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이렇게 본인의 대중교통 요금을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K패스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기존에 알뜰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과 아예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선 기존 알뜰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은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서 별도의 카드 신청 없이 K패스 전환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알뜰 교통카드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상단의 탭에서 첫 번째 K패스를 클릭하면 K패스 전환이 있어요. 여기서 K패스 전환을 들어가면 로그인 후 주민등록번호와 기존에 사용하던 알뜰 교통카드 번호를 입력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모바일을 통해서도 사용 가능한데 알뜰 교통카드 어플 전체 메뉴 탭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K패스 전환을 신청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환 신청이 완료되면 5월 1일부터 자동으로 K패스로 전환돼서 이용하시던 카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신규 고객은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K패스 공식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아니면 11개 카드사에 원하는 카드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렇게 오늘은 새로 발급되는 교통카드인 K패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건 진짜 모르면 손해이고 귀찮다고 안 하면 한 달에 2, 3만 원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꼭 신청해서 혜택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걸 잘 모르는 우리 부모님들도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신다면 꼭 알려드려서 혜택 절대 놓치지 말고 챙겨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라에서 챙겨주는 이런 혜택은 꼭 챙겨받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또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화이팅!